가장 와닿았던 작품 한번 골라서 이야기해볼게요. 고백록이지 않을까? 맞아, 나도 고백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싶어. 나도. 난 무서웠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우리를 빤히 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캔버스 안에 갇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해 보였어. 맞아, 갇혀있는 것 같아. 그럼 물리적인 공간 말고 친구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아니라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인수분해나 이런 거는 사회에 나와서 좀 필요 없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 시간에 저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좀 이런 데서 갑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배우고 있을까? 갑갑함을 느껴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입시 제도를 생각할 때 갑갑한 느낌을 받아요. 다른 나라의 교육 과정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좀 필요 없는 것을 좀 많이 넣은 느낌을 받아요. 기본적인 거 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좀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좀 필요 이상을 배운다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국어에서 문화에서 이제 제가 이해한 의미는 좀 중요하지 않고 의미의 정답이 정해져 있었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짜증나지만 뭐 해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수업보다는 능동적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나 토론 형식의 수업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아직은 어렵고 낯선 부분도 있고 연습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체제 같은 게 수능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니까 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최선의 정답을 고르는 걸 20년 동안 준비해서 막 끝내는 느낌? 그래서 좋은 교육이 있어도 평가는 수능이니까, 과정보다는 평가가 수능이니까 수능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올인하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약간 객관식형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 그림에 점수를 매길 때 좀 짜증이 나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고백록이란 작품도 몸은 어둠에 묻혀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확립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 답답해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손발이 자유롭지 않고 힘이 없어 보이고 무언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현대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처럼. 순응한다는 거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들리는데?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규칙을 따르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수동적인 것과 수능은 좀 다른가? 좀 수능이 좀 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느낌인데 좀 수동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학살했던 좀 나치가 떠올라요. 그 아이히만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독일 사람으로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나쁜. 근데 그냥 그거는 문제를 인식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수능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은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하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은 미술이라는 전공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목표가 뚜렷하니까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긴 한데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저도 이게 잘못된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끔 실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 때 정말 행복하고 미술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동력으로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해서 자연스럽게 이 길에 왔어요. 나는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스스로 주문하고 또 재미없을 때 또 재밌다 하면서 스스로를 좀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서 시작했는데 정해진 방식의 입시 그림만 그리다 보니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중3 말에 결정했어요. 다양한 것을 배워보고 싶은데 전공을 일찍 정해버리면 배움의 폭이 좁아질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라는 교육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술이 묘사를 잘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데만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말고 좀 예술성이나 그림의 의미를 보는 것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반대인 게 또 그러면은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또 그들만의 미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노력을 통해서 예술성 안에 기술을 습득하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엔 취미로만 생각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도 따로 있었는데 중2 때 많이 아파가지고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실기시험 3달 전에 입시 준비하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민이 많아서 가끔 답답해요. 그럼 부모님과 대화는 어때요, 다들? 소통이 잘 되나요? 아빠의 대화는 솔직히 좀 아빠 원하는 대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언제 꼰대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는 꼰대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꼰대라면 잔소리와 조언으로 구분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잔소리, 조언이라는 구분 자체가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네? 그냥 제가 조언을 듣고 싶을 때 해주는 건 되게 좋은데 듣기 싫을 때 하는 건 좀 잔소리고 그 좀 꼰대 같다는 맞아, 느낌이 맞아. 들어요. 꼰대란 결국에 듣는 사람, 즉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거구나.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저는 좀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10대들을 본 것 같아서 좀 좋아요. 타인과의 관계 혹은 그 안에서 나를 규정 짓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뭐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친구들은 되게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관계상에서는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저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중심을 잘 잡으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거랑 친구들과의 관계 두 가지 모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술관에 와서 작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어땠어요? 한 작품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고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어 재밌었어요. 토론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수다 떠는 기분이어서 좋았어요. 저는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친구들의 진지한 면과 진솔한 면을 볼 수 있고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작품을 한 번 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작품에 대해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작품을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같은 10대니까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누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약간 작품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좀 많이 알게 되었고 미술관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요. 끝.